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 라방 진행을 맡게 된 이원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저희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서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궁금한 것들 현명하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줄여서 수라방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은요, 필지엔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구 활용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준비했는데, 저는 오늘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활동을 한번 해보기에 앞서서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보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둥지탈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 아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꼭 우리 엄마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 제가 6살 때 이 친구가 방송에 나온 거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테스트를 봤는데 상위 0.3% 영재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서포트하고 학습 지도를 하는 걸 제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방송인 조영구 씨 그리고 신재은 씨의 아들인 정우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 관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상적인 문구가 여기 있죠? 정우의 뒤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 그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정우의 엄마입니다. 이 정우의 엄마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식단 조절도 그렇고 스케줄 관리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다 같이 상의를 하면서 스케줄을 다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할 때 지금 아빠인 조영구 씨 나왔는데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걸 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 가족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 그 프로그램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때 엄마가 열심히 아이 케어하고 학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빠는 아이가 놀아야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빠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의 승리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딱 봤더니요, 엄마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늘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정리를 했으면 그것을 엄마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늘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도 아이들에게 아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아이가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엄마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늘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이의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학습법도 찾고 환경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체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튼튼하고 체력이 좋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우리 정우 엄마가 신재은 씨가 똑같은 문제집을 2권을 꼭 산대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좀 경쟁적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랑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이제 경쟁심 있는 아이였어요. 경쟁을 하면서 즐겁게 공부를 하는 아이였는데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 잘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늘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비 초5예요. 지금 5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보니까 교재를 봤더니 제가 6학년 교과 내용 지금 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쌓기나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만들어보면 더 쉬울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정우가 같이 쌓기나무를 이용하여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체험을 통해 익히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 같이 만들면서 엄마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스스로 만들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으로 만들며 배우는 공간과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면서 뭔가를 활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런 교구라든지 구체물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방송을 봤다는 분도 있으시네요. 네, 아이에게 맞는 눈높이 찾는 게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 관찰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활동들 골고루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것은 좀 힘들어 하는지를 늘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쌓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사실 그 구체물, 교구 이런 것들은 나이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인들도 뭔가 교구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교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체물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둥지 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방송했던 거 제가 인상적이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공간감각 교구 중에서 보면 지오플릭 교구 제가 지난번에 방송한 거 있었죠? 그리고 큐브빌드라는 교구가 필지행 교구가 있는데 혹시 이 교구들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워크북이나 매뉴얼을 보면서 아이랑 즐겁게 활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플라토 교재 활용하는 분 있으시다면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교구도 같이 접목해서 아이랑 꼭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수라방 세 번째 시간에는 플라토 저자이신 지식가상상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 김성구 소장님이 직접 같이 방송 출연해 주실 건데요. 우리 아이들 도형 학습에 관한 이야기 해 주실 거거든요. 그때 교구 활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꼭 함께 해요. 방송 보면서 인상적이라고 해주신 분 많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아이의 엄마 신재현 씨가 하는 모든 어떤 언어 사용이라든지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 학습법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를 활용해서 연산 활동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 활동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응용력도 길러주고 사고력도 길러주는 방식으로 오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플라토는 교재도 있지만 플라토 주머니라고 해서 플라토 교재를 하면서 같이 해주면 좋은 교구들이 같이 패키지로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활동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요.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에는 워크북이 3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A단계가 6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우리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교구 활동할 때는 나머지 단계들도 제가 주제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응용연산이라는 교재로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연산 교재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기초연산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개념을 잡아주는 교재 혹은 뭐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산 교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력을 길러주는 연산 교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졌다라면 최근에 출간된 응용 연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응용시켜주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 있어서 개념과 응용이 같이 나와 있는 교재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어서 이 교재를 사용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BC 단계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BC 단계는 1, 2학년 친구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 단계 2, 3학년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연산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 4학년 친구들이라면 C 단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운영연산 저자이신 한효도 대표님을 모셔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다 채팅글을 다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다음에 또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김성호 소장님을 모셔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있었고, 오늘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서 내용을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응용연산 고학년 눈 빠지게 기다리는 1인이라고 적으셨는데요. 저 역시 고학년 교재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A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굉장히 수준도 높을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역시 고학년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저와 오늘 함께 활동을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라서 좀 적어보았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두 자리 받아내림을 너무 어려워하네요. 연산이 너무 느린 건 아닌지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교재의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지금 막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응용연산은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정은 2학년 1학기 3단원에 나와요. 그럼 3단원 내용은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5월달 정도 되면은 아마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너무 느린 건 아닌지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느린 게 아니에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라면 그것은 아직 이 개념이 조금 잘 안 잡혀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좀 더 다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닷땡수라는 사고를 연산을 시키는데 학교 연산법과 달라서 계속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아이는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예비초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닷땡수도 그렇고 두땡땡도 그렇고 사고력 연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르기 모으기를 다양하게 한다라는 표현들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연산법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학교 연산법과 달라서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는 아직 예비초 1이고요. 잘 따라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한번 조금 더 꾸준히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 초3 전후가 되어서 그때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게 학교 연산법을 잘 따라간다. 그러면 그 아이는 수 감각도 있고 수에 대한 그런 의미라든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단원 평가를 너무 많이 틀려온다든지 아이가 학교 연산법을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연산은 반복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왠지 모르게 이때 반복 점점은 뭔가 드릴식 연습, 지면학습 이런 것에 대한 반복을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를 많이 푼다라든지 지면학습을 많이 해서 반복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놀이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사용한다라든지 교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에 있는 차 번호판을 보고 연산놀이를 한다라든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많은 활동을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교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갔을 때에도 연산을 늘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꾸준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하루에 연산이나 교과사고로 문제집 통틀어서 몇 장 정도 시키는 게 적정량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선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한원조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이 되게끔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려면 우선 아이에게 한 장 정도를 주고 뭐 몇 분 정도에 해결을 하는지 한번 초를 재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장수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교과사고력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교과사고력 부분이 영역이 좀 다양하잖아요. 도형은 빨리빨리 하는데 뭐 연산은 느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방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제방 할 거니까요. 혹시 지금 잘 못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방 놓치지 마세요. 아, 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2학년 받아내림 질문이요. 마침 질문해 주신 분이 다시 방송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이어서 활동과 같이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유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유아도 연산 심화 같은 상위권 연산이 필요할까요? 6, 7세 연산이 끝나면 7, 8세로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6, 7세도 연산 심화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아 때에는 일단 그냥 놀이식으로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연산을 재미있게 느끼게 좀 해주시고 교구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는 거에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뭐 숫자 쓰는 걸 좋아한다든지 연산에 관심 있어 하면 그때는 아이에게 맞는 교재를 하나 선정하셔서 차근차근 조금씩 풀리는 건 괜찮은데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습관 잡아주시는 거 그런 거 정도에 더 집중해 주세요. 올해 7세인데요. 연산문제집, 사고력 문제집을 함께 병행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이 부분은 yes. 같이 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이런 교재, 이런 문제집을 만약에 처음 한다, 연산만 했고 이런 사고력 문제는 처음 한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CMS에서 나온 유아수학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가 놀이식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교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법에서 나온 창의력 노크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 또한 수학 이야기도 있으면서 활동도 있고 게임도 있고 문제도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좀 본격적으로 또 사고력 문제를 풀리고 싶다 하시면 저는 사고력 수학 노크를 추천합니다. 올해 6세 연산도 시켜야 될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연산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개념이 더 바탕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개념 중심으로 놀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잘 맞는 교재를 선정하셔서 꾸준히 아이에게 적절한 분량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세인데 연산 바탕 응용해야 하는 거죠? yes. 네, 우선 연산 바탕 하고 그리고 응용 당연히 해야겠죠? 또 질문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산에 도치맘에서 공부한 교구 수학 같이 해주는데 사고력 수학까지 추가하려니 부담이. 워킹맘이라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워킹맘 여러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으세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시고 그런데 사실은 수학은 멀리 보셔야 돼요. 연산도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즐거운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와 즐겁게 꾸준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산이랑 교구 수업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냥 계획하셨던 대로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분명히 사고력 수학이 필요한 때가 와요. 그건 느낌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때가 되면 조금씩 해주시면 되지 당장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너무 갖지 마시고 대신 그동안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서점 가셔서 한번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산, 사고력
교과 수학, 교구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시죠. 사실은 다 중요해졌어요. 요즘에 지금은 다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순서를 정하자면 어려서부터는 교구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연산도 좀 시켜주시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연산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고력과 교과수학을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교과수학 안에 사고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올라가서 한 초등 2학년쯤 되면은 교과수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뭐 사고력 교재를 서브로 넣으셔도 좋고요.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요. 학교 수학을 잘 따라가면 그때는 사고력을 메인으로 하면서 교과 수학을 서브로 조금 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수학을 같이 하는데 10개씩 2개가 있으면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라면 답을 12라고 한대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11이라고 하는 친구 있거든요. 당연히 이건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혹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수학 교재, 연산 교재 보시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수 모형이거든요. 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낱개의 싹기나무 모양 작은 거 있죠.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싹기나무 모양인데요. 이것을 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1단이거든요. 이거는 10모형. 자, 이거 1모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짜리가 1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하나 더. 네. 자,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자, 이 10개를 이런 식으로 나란히 이어 붙인 모양이죠. 이 낱개 하나짜리 이 10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신모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에게 그럼 여기에서 싹기나무 낱개짜리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하나라고 해요. 당연히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렇게 낱개가 모였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낱개짜리 10개가 모였다라는 걸 반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는 이거를 다 알았을 때 20이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교과 문제나 문장제 푸는 건 잘하는데 연산 5분만 하면 힘들어해요 라고 했어요. 이럴 수 있죠. 아이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과나 연산 문제에 교과 문제나 문장제 문제에 연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연산이 제 생각에는 뭔가 들을식 연산? 반복적인 그런 연습을 위한 연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이가 연산을 잘 한다라면 그 들을식보다는 약간 사고력 쪽으로 응용 쪽인 연산을 하면 아이가 더 재미있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분만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5분 정도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아이가 싫어하는 원인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아이가 연산을 잘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반복시키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세인데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했는데 7살 되니 조바심이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7살이 되면 많은 엄마쌤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조바심 많이 느끼세요. 왜냐하면 곧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좀 차근차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 아이 교구는 어떻게 해줄지, 교재는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교재를 할 때에는 연산을 먼저 할지, 사고력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셔서 차근차근 좀 시켜주시면 훨씬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계획을 한번 미리 세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산과 사고력 수학의 중간 단계가 응용 수학인가요? 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응용 연산, 사고력 수학이라 보면 될까요?
응용연산이랑 사고력 수학이랑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겠죠.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굳이 만약에 정답을 딱 하나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위에 있는 이 표현이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산과 사고력 수학의 중간 단계가 응용수학인 것 같은데 이때 응용수학은 늦게 들어오신 분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자, 이 교재예요. 최근에 출간된 교재인데요. 개념도 있고 응용도 있는 교재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따 교구활동과 함께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연산이 안 되는 아이는 학원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혹시 예비 2학년이라면 저는 그냥 가정에서도 충분히 놀이식으로 즐겁게 교구랑 같이 해보거나 아이에게 맞는 교재를 선정하셔서 차근차근 하면은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비 초 3이라면 조금 고민이 되실 거는 같아요. 그러면 내 아이랑 집에서 할 때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아이랑 사이가 좋게 재밌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그것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질문이 있는데요. 8세 친구인데요. 매일매일 연산 문장제 사고력 같이 하고 있대요. 한 장씩 하고 있대요. 너무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당하거나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의해서 꾸준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르다는 수학에 도움이 될까요? 가베랑 보드게임 도움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르다, 가베, 보드게임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큰 친구들까지 수업을 모두 해본 선생님으로서 우선은 yes. 네, 수학에 도움 되는 거 맞아요. 이해력에도 도움 되고요. 전략적 사고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학이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도 훨씬 도움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수학 때문에 일부러 이 과정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교구를 많이 산다라든지 어디를 보낸다든지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냥 수학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해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집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앞서서 이제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질문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이제 보시면 초1, 2예요. 그래서 1학년 내용 복습도 되고 다지기도 되고 그리고 응용도 좀 할 수 있고요. 선행까지 2학년 내용까지 다 다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지금 막혀하는 부분이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인데 받아내림이 있는 거에서 대부분 많이 막힘을 많이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건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10 가르기 모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을 만드는 건 아주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수 중에서 두 수를 더했을 때 10을 만들어서 나머지를 더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0 가르기 모으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은 그림으로 지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주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물이 지금 칩이 있어서 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랑 하실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모형, 자동차, 공룡 모형, 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쌓기나무, 수모형도 되고요. 쌓기나무도 되고요. 바둑돌도 괜찮아요. 부채물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6개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4개가 있어요. 자, 엄마는 6개가 있고 아이는 4개가 있습니다. 아이가 더 많은 수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아이가 6개가 있고 엄마가 4개가 있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엄마 6개와 아이 4개가, 우리 친구 4개가 있죠? 모으면 몇 개가 될까요? 그럼 아이가 수를 세겠죠? 자, 그러고 나서 10개라는 걸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10개라는 걸 세기 위해서 아이가 하나씩 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눈으로 어림을 할 수도 있지만 개수가 10개니까 하나하나만 세어보면 1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6개가 있어요. 6개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6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4개가 있죠. 숫자로는 4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모으자 동그라미가 10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숫자로는 1과 0을 써서 수는 10이 되었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지금 구체물로도 한번 보여주었고요. 가르기 같은 경우에는요. 10개가 있었는데 한쪽이 3개를 가지면 다른 쪽은 7개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가 1개를 가졌어요. 엄마가 1개를 가졌으면 아이는 9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모으면 10개가 되는 것이고요. 엄마가 2개를 가졌어요. 그럼 아이는 8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모으면 10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1과 9, 2와 8, 3과 7과 같이 10 가르기 모으는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물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그림과 숫자로 나타내면 이러한 표현이다 라는 것들을 아이에게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그림과 가르기 표시, 모으기 표시 있죠. 이와 같은 것도 아이가 풀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나면 앞에서 배운 가르기 모으기를 알기 때문에 응용된 문제도 아이가 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정말 개념을 잘 이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그 두 수를 이용하였다면 빈칸이죠. 빈칸에 있는 수에다가 알맞은 수를 채울 수도 있어야겠고요. 자,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숫자 배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이 들어있죠.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모아서 10이 되는 이웃한 두 수를 모으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런 뜻들도 알아야겠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2, 8, 6, 4와 같이 이웃한 두 수를 묶어서 10이 되는 두 수를 찾아내는 것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단으로 가르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림으로 나와 있고 수로 바꾸는 모습, 그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모르는 수도 아이가 맞출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런 응용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가르기 모으기, 10 가르기 모으기가 충분히 됐다라면 아이와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엄마가 1 하면 아이는 뭐 9와 같이 이런 활동들 해볼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잠시 1부터 9까지 적혀 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10을 가르기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만약에 하면 엄마가 5 하면 아이가 5, 뭐 엄마가 4 하면 아이가 6과 같이 그냥 핑퐁으로 그냥 언제든지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뭐 1과 9, 2와 8, 3과 7과 같이 아이에게 한번 10이 되는 두 수를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또는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를 이제 칩으로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자, 그럼 아이가 10이 되는 두 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 이것을 아이가 잘 이해하고 엄마 말을 잘 이해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를 보여줬어요. 자, 그럼 8과 어떤 수를 모으면 10이 되나요? 바로 2죠. 그럼 아이는 2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말했으니까 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9네요. 그럼 아이는 1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또 잘 맞췄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러면 게임식으로 하고 싶으면 오픈했을 때 4가 나왔으면 먼저 6을 빨리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칩을 갖는 방식으로 해도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죠. 네, 이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 스틱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란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차례차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5, 3이니까 7, 7이니까 3, 4, 2, 9, 1, 6, 8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활동도 재밌어요. 그럼 이런 활동을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 누가 시간을 더 단축하는지 뭐 초를 재보는 것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0 가르기 모으기 활동도 충분히 교구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억력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아이가 좀 더 잘 기억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기 있는 스틱을 이렇게 트레인처럼 기찻길처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모습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1을 했으면 아이는 9를 찾아서 뚜껑을 덮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2 했으면 아이는 8, 엄마가 3 했으면 아이는 7, 엄마가 4 했으면 아이는 6, 엄마가 5 했으면 아이는
5를 찾는 거죠. 이 정도로 마침 같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차례차례 해도 되고 보이는 대로 해도 좋아요. 뭐 1과 9 그리고 2와 8 그리고 3과 7 그리고 4와 6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오픈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하자 3과 7 두 수를 더하면 10이 되죠. 자, 그럼 잘 맞췄으므로 칩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또 다 상대방이 오픈했을 때 또 마침 1과 9, 10이 되죠? 자, 그러면 또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픈. 자, 이번에는 4와 9이므로 10이 되지 않죠? 그러면 다시 덮는 거죠. 이와 같이 반복을 하면서 10이 되는 두 수를 찾게 하고 이제 메모리 게임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칩을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게임식으로 진행을 해도 재미있는 활동이 됩니다. 질문을 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CMS 유아수학 제가 아까 추천했고요. 해법에서 나온 창의력 노크 추천했고요. 사고력 노크 추천했습니다. 예비 초1인데 이제 겨우 더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좀 힘들어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놀이식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식으로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면요. 지면을 좀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초3 올라가는데 개념은 잡고 있는 듯한데 빠르지는 못하네요. 또는 문제 풀다가 한두 개 실수가 나옵니다. 매일 풀리는데 라고 하는데 개념을 잡고 있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면 집중을 못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풀리지 않게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속도는 일단 나중이에요. 우선은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숫자를 또박또박 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기는 좀 나중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옆으로 치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는 두 자릿수에서 받아내림이 안 되는 친구들 어려워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큰 수 더하기 작은 수라고 되어 있는데 받아올림이 있어요. 자,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1학년 때 배우는 방법인데요. 지금 7 더하기 5인데 그림으로 지금 잘 나와 있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그림보다는 이런 부채물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제가 7개. 자, 이때 7개도요. 5개에다가 2개를 더하면 7개라는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7개가 있고 더하기 5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5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입니다. 자, 7 더하기 5인데요. 우선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 먼저 알려줘요. 7개죠. 7개니까 7, 8, 9, 10, 11, 12. 와 같이 일씩 띄어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먼저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10 가르기 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러한 방식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자, 뭐냐면 10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큰 수를 10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작은 수를 10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큰 수를 10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더 편리하고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7개가 있고 5개가 있죠. 큰 수를 10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5개짜리 중에서 몇 개를 옮길 거예요. 자, 그럼 7개가 10개가 되려면 7이죠. 3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3개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지금 10개가 되었죠. 자, 그러면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이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부분을 배웠다라면 이렇게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이와 같은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이 좀 필요한 문제죠. 그리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큰 수 앞에 아까는 큰 수가 있었죠. 이번엔 작은 수 더하기 큰 수거든요. 숫자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도 이렇게 숫자 위치만 달라져도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작은 수를 가르기 위해서 뒤에 있는 큰 수를 10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아이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들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10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 만들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자, 이렇게 활동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주사위판은 주사위로 굴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1부터 12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1부터 12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가 빨간 색깔 주사위는 16 주사위라서 1부터 6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파란 색깔은 4부터 9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은 1, 2, 3, 그리고 7, 8, 9 이렇게 작은 수, 큰 수가 각각 3개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3개의 주사위를 이용해서 10을 만들 건데요.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왔는데 지금 10이 되는 두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없네요. 자, 그럼 굴렸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럼 물론 계산을 할 때 차례차례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요. 6과 4가 10이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채서 13이라는 게 빨리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게 교과서에서도 그리고 연산 문제집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을 만들어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활동식으로 하게 되면 자, 6과 4를 더해서 10이 되었죠. 그럼 3은 지금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에다가 칩을 하나 놓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람이 이제 굴렸어요. 자, 그러자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럼 임의로 제가 1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1과 9, 1 더하기 9는 10이므로 또 3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3을 놓는 것이죠. 자, 다음 사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3과 7을 더하면 10이죠? 자, 그리고 1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 이렇게 1에다가 칩을 놓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게임을 하다가 칩을 3개를 먼저 놓거나 5개를 먼저 놓는 사람이 이긴다. 와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1, 6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는 똑같은 주사위 4개를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근데 10을 만든다는 건 두 수로도 할 수 있지만 세 수로도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자, 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와 같이 나왔거든요. 5 더하기 5는 10이죠. 자, 숫자 2개를 이용하여서 1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칩을 2개를 쌓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한번 쌓아 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또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10을 만들 수 있는 수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발견하셨나요? 자, 2 더하기 2는 4고요. 4와 6을 더하면 10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사용했으므로 이렇게 3층을 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라면 2 더하기 2는 6, 10이죠. 그래서 3개를 쌓을 수 있고 4 더하기 6도 10이죠. 또 두 수를 이용해서 10을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5개를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높게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쓰러뜨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쓰러뜨렸으면 다시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10을 만들어야 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이가 더 조심해서 하겠죠. 자, 이렇게 쌓는 방법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는지?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력 노크, 사고력 노크 또한 한원조 소장님께서 집필하셨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학 교재 한원조 소장님께서 많이 집필하셨죠. 네. 연산 너무 안 시킨 것 같아서 후회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연산을 할 때 좀 하나의 게임일 뿐이지만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3칸짜리 스틱이 있는데 선이 있는 것이 있고 선이 없는 것이 있는데 1부터 9까지가 지금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연산을 만약에 학습지로 푼다. 그러면 아이가 지겹게 할 수 있고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썼다 지웠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산을 많이 푸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식의 게임을 하면 한 번의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는 3개의 주사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사위 3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3개에서
두 개를 굴려서 두 수로 합과 차를 이용할 건데요. 세 개를 굴리고 나서 나와 있는 수 중에 두 수를 고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이렇게 세 개의 수 중에서 두 수를 고르는 것이 더 사고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는 이 게임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사고력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3과 2를 더하면 5고요. 3에서 2를 빼면 1이죠. 5 또는 1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럼 또 상대방 이번엔 이렇게. 네, 이제 5와 2네요. 3 또는 7이죠. 자, 그럼 저는 여기 이렇게 7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두 개 골라서 굴렸습니다. 자, 그럼 2 또는 6이네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로나 가로, 대각선으로 한 줄이 되잖아요. 근데 원빙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이게 또 원활하게 잘 됐다,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한다, 그러면 3빙고, 세 줄 빙고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또 질문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연산은 7세 여름부터 10까지 했고 선행은 없었고 노크를 하다가 3학년 교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들이 조바심을 낸다고 하네요. 친구는 나눗셈을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과에 치중을 좀 두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아이가 원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원했을 때에는 좀 받쳐주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교과 쪽으로 관심을 두면서 선행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산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세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걸 재미있어 하고 좋아한다라면 뭐 구체물 중에 하나이고 머릿속으로 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관심 있어 하면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비 초고요. 원리셈 사고력 수학 하고 있는데 응용연산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하시다면 하고 있는 거 적당히 잘 마무리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먼저 시작했으면 아이가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면 마무리를 좀 해주시는 게 아이 학습 태도에 좋거든요. 물론 아이가 싫어한다고 무조건 또 다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이가 싫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응용연산 같은 경우에는 원리셈을 하다가 혹시 응용이 좀 부족한 것 같으시면 그때 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7세가 됐는데 음물 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왜 시키고 싶은지 저는 궁금하고요. 만약에 창의력 때문에 그러시다면, 창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 집에 있는 블록놀이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으시고요. 혹시 필지행 교구 중에서 지오플릭이나 큐브빌드, 폴리탄 등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시키셔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방 있습니다. 지금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부담되시고요. 남편님은 주산을 하라고 권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우선은 아이가 일단 재밌어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이가 즐거워한다라면 갑자기 뭔가를 그렇게 그만두는 건 아이 입장에서 학습 태도에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시게 된다면 아이랑 잘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 주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라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주산을 많이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원리셈하고 플라토 하시고 탑사고를 하고 있으시네요. 하시다가 뭔가 연산에서 응용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는 응용 연산을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초3 되는 친구인데요. 원리셈 플라토 103의 교과 수학, 그리고 7세는 소마셈 플라토 팩토 하고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소마셈을 하고 있으신데요. 플라토 팩토, 네, 팩토도 하고 있으시네요. 자, 그럼 응용연산은 지금 연산이 지금 응용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응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뭔가 연산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시게 되면 그때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세 친구가 골고루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산, 도형, 사고력 수학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뭔가를 더 넣어주는 건 아이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관찰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3 되는 친구도 지금 사고력 교과, 원리, 연산, 플라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혹시 연산 부분에서 지금 응용이 안 되거나 문장제가 안 되거나 연산 쪽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응용 연산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교재와 차이점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선은 응용 연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이네요. 지금 초2니까 A단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대표적인 개념 원리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개념 원리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개념을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엔 관련된 응용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응용 파트가 나와요. 이것이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는 앞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복습해주는 형성평가 부분이 나오거든요. 교재는 이와 같고요. 원리셈은 개념을 잡아주는 교재라고 더 보시면 되고요. 이 교재는 개념뿐만 아니라 응용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해력이 너무 안 좋은가 걱정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얘기했다고 기운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예, 당연합니다. 아이들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7세인데 구구단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땡큐입니다. 너무 고마운 아이네요. 알려주셔도 괜찮으세요. 대신에 그걸 너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딸딸 외우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즐겁게 놀이식으로 노래로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8세인데요. 지금 손가락 이용한다고 나왔거든요. 우선은요, 8세 친구니까 사실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채물 중에서 가장 가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채물이 바로 손가락이거든요. 식보수 활동을 할 때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이가 머리셈을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손가락을 쓰는 것은 좀 그거는 주의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니까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번 권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중에 7세 문제 읽어주나요? 물어보셨는데요. 문제는 스스로 읽거나 읽어주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요. 아이가 스스로 읽거나 엄마가 읽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이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라면 읽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혹시라도 문제를 읽다가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풀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뭐가 모르겠니? 모르는 단어가 있니? 모르는 글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옆에 있으면 잘한대요. 그런데 매번 함께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데 일단은 함께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왜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뭐 경쟁심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푸는 게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뭐 안정감을 느껴서 좋은 건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런 친구면 문제를 풀 때 옆에서 뭔가 좀 다른 일을 하나 계획을 하세요. 엄마가 뭔가 책을 보신다든지 뭔가 다른 걸 하나 같이 해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교과 수학 하는데 눈으로만 푼대요. 그리고 식풀이 과정 쓰라고 하는데 눈으로 계산하고 답답하다 하시네요. 그래서 틀릴까요? 많이 틀리나요? 혹시 이 부분이? 많이 틀리게 된다라면 그것은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계산을 빠르게 잘한다면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쓰는 게 솔직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아직 1학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못 느낄 수 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글씨를 또박또박하게 쓰고 식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아이에게 그렇게 쓰라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게 하지는 마시고요. 10번 중에 뭐 두세 번은 꼭 쓸 수 있게끔 권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형학습지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김성우 소장님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 다음 주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벌써 다 되었어요. 저희가 1시간 방송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남아있는 질문들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또 다음 방송에 또 이야기를 하거나 다음 또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그때 꼭 짚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편하게 생각나는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제 방송 보면서 질문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꼭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저희 11시에 여러 가지 수학적 주제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플라토 저자이신 김성우 소장님께서 도형학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고요. 저와 함께 매주 11시 밤에 같이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워긴스 빙고 같은 경우에 연상교육은 다음에 또 할 거거든요. 그때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